지구촌의 기후재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집행 중인 세금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탄소 국경세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면 탄소세는 이미 시작해서 30여 년 전에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래 많은 나라들이 도입 운영하고 있는 세금 체계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탄소 국경세, 탄소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도입될 때 경제에 주는 큰 영향으로 인해서 탄소 과다 배출 기업들은 끙끙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탄소세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탄소세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탄소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무엇이고 도입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일단 탄소세라는 것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라든가 석탄 등 각종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네. 탄소세를 거둠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을 함으로써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할 수가 있고요. 또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을 해서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자, 이제 그러나 1991년 12월 유럽 공동체 에너지 환경 강요 회의에서 도입 방침을 합의한 이래 아직도 유럽을 중심으로 한 25개 나라만 시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탄소세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나라들이 유럽에는 많은데요. 1990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한 핀란드는 1997년과 2011년 에너지 세제 개혁을 통해서 개인의 소득세, 또 기업의 사회보장비 부담을 줄여주었고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에는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탄소세 부담을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아시아에서는 참 좀 이례적으로 일본이 2012년 10월 지구온난화 대책세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탄소세를 도입을 했는데요. 세율은 이산화탄소 톤당 3달러로 기존 석유 석탄세에 더해서 부과하면서 면세와 환급 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019년 연간 2만 5천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도입을 했는데 2023년까지 이산화탄소 톤당 4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2030년에 가서는 7.5에서 11.3달러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 당장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유럽연합, 미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주력 상품들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이게 참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탄소세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이죠. 7월에 한 그 언론에서 제가 이제 보도한 내용을 좀 봤는데 예.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올해 2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 했다고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웃을 수가 없는데요. 철강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산업인데 유럽연합과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자, 이제 탄소 국경세에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에 적용할 탄소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탄소 국경세와 탄소세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렇죠. 예. 수출품에 적용되는 탄소 국경세와 별개로 우리나라에선 탄소 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기후대금 기금 마련을 위한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체계의 전면 검토에 지금 착수한 상태인데요.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최근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도입을 한다면 세율에 따라 연간 7조 3천억 원에서 36조 3천억 원의 기업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세 도입이 기업들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라는 것이죠. 예, 특히나 이 산업군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니까 미국이나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탄소세 도입을 아직까지 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미국 등 이제 많은 나라들이 예.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산업화된 모든 나라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탄소세를 실시를 하면 국민 경제에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탄소세를 도입한 후에 취소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2012년 7월 탄소세를 도입을 했는데 광산과 에너지, 유통기업은 물론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2014년 7월에 폐지를 했고요. 2014년에 탄소세를 도입한 프랑스는 탄소세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2018년 11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노란 조끼 시위가 발생하자 인상 계획을 지금 유예한 상태고요. 자, 이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두 건의 법안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톤당 4만 원에서 8만 원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럴 경우 최대 36조 3천억 원의 부담이 기업에게 부과되는데 이게 뭐냐면 2019년 법인 세수의 절반이 넘는 규모로 아주 지금 정말 보면 매우 비현실적인 그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울러 올해 6월에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데 합의하면서 조세 회피제 법인을 두고 세금을 피해온 적잖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매출을 올리는 그 나라의 법인세를 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LG 등 대기업들도 이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탄소 국경세, 탄소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3중고를 우리 기업들이 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정부도 기업들의 이런 생산 활동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은 탄소세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에 따른 문제점들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